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PD입니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진료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역시 진료비에 대한 관심, 좀 네. 궁금증 이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이 이제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네. 마지막이라서 질문을 두 가지 네,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국가건강검진으로 구강검진을 받으러 치과에 갔는데 진료비가 청구가 되던데요. 국가건강검진은 무료 아닌가요? 무료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나왔으면 창피할 뻔했네요. 계산할 때도 물어보기가 좀 뭐해서 그냥 계산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좀 흔하죠. 또 아. 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구강검진이라서 저는 가정학과 의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검진은 무료입니다. 물론 약간 예외는 네. 있지만 일단 검진은 무료입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강을 보면 네. 검진을 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치과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UPG 구강 검진 했어요. 네. 네. 근데 스케일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권하겠죠. 이제 권해서 스케일링 했어요. 음. 스케일링은 따로 진료를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 건강 검진에 포함된 항목이 있는데 그걸 네. 하다가 보니까 뭐 추가로 뭐 다른 걸 그렇죠. 했다. 다른 걸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청구를 한다.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아니 그것 좀 해줄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돈을 앞에 서는 사람들이 냉정해질 것 같습니다만 그럼 어쩌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오세요라고 해야겠죠. 필요합니다 네. 말만 하고 내일 오세요 이러겠죠. 네. 의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험 소견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약을 처방할 수도 처방을 바로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내일 오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1시간 후에 오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환자의 편의상으로만 보면 바로 처방해 주는 처방이 좀 좋은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내가 검진하러 와서 했던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검진에서 포함되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가 이것도 역시 건강보험공단과 이미 다 정해진 룰이 항목이 있어요?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항목을 벗어난 어떤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진료 개념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찰료가 추가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모든 검진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아니 되지만 또 많은 검진을 하다 보면은 추가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물론 그 구강 검진의 예를 드셨지만 네. 모든 검진, 의과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근데- 검진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경우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헬리코박터 관련된 검사가 있어요. 아, 그럼 그거를 추가할 경우에는 이거는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따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병원 창구에서 뭔가 네. 좀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설명은 없었나 봐요. 그러기도 하고 아마 이거를 또 물어보기도 좀 곤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규모가 있는 네네. 그 건강 검진을 하는 병원에서 받았는데 네. 치과에서 딱 미리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진을 그쵸. 하고 네.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상태다. 네. 근데 스케일링은 그 돈을 받는다. 네. 지금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하던데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서 요즘은 다 이제 설명을 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그때 좀 바쁘셨거나 네. 이러면서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 포함된 진료는 무료지만 네. 어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했을 경우는 청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검진의 어디까지가 무료인가가 보험공단과 함께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네. 그 보면은 보험공단에서 보내주잖아요, 안내서. 네. 그럼 이제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다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어려운 질문이 아니어야 되는데. 네. 자,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병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조퇴나 휴가를 내지 않고 저녁에 병원에 갈 수 있는 야간 진료를 이용하는데요. 평일 저녁 6시 이후 또는 주말은 진료비가 가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진료비 내고 나올 때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동자들이 야간이나 주말 수당이 높은 것과 비슷한 이유인가요? 요새는 또 뭐 야간 진료 하는데도 사실은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은데 네, 주말 네. 진료는 좀 흔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 좀 다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좀 차이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병의원들이 야간 진료를 하려고 하느냐, 잘 안 하려고 하지 잘 않나요?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그 시간에 휴식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은 이제 노동집약적입니다. 네, 무슨 좋은 기계 이런 것이 들어와서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서비스를 2명이 하고 3명이 하고 또는 좋은 의사가 하고 이럴수록 더 서비스 질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즉,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병원 사이에도 간호사 수 기준으로 놨던 그렇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 낮 시간에 그 병의원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야간 진료와 휴일 진료를 권장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권장할 거냐. 그래서 결국 정책 수단이라는 게 이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데가 되는 겁니다. 수가를 좀 높이 쳐주는. 네, 그래서 야간 진료하고 휴일 진료에 대해서 가산을 줘요. 아,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야간이냐, 언제부터 야간이냐, 이걸 봤더니 저도 몰랐는데, 정책적이라는 이유가 그건데, 예전에는 10시 이후가 야간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음. 근데 현재는 6시 이후가 야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니까, 뭐, 가산을 안 줘도, 즉, 경제적 유인을 안 줘도, 보니까 야간 진료 많이 하네? 문제 없네? 이럴 때 10시부터 가산 진료 준 거예요. 아, 네, 근데 현행은 6시부터 가산 네. 진료줍니다. 근데 야간하고 공휴일 경우의 가산은 총 비용에 대해서 다 가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진료비 보면 기본 지찰료, 약국은 약국 조제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되는 또 항목들이 있는데 이 기본 진찰료와 야간 조제료에 대해서만 가산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산이 이제 비율이 현재 30%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비용의 30%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일부 항목에 있어서 그렇죠. 가산을 해준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이런 가산 또는 감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게 또 어떤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첫 번째가 연령 가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나이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아의 경우에 가령 소아 진료 할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술기가, 그 다음에 기술도 더 많이 이제 술기에 어려움이 있죠. 네. 왜냐하면 협조가 안 되니까. 협조도 안 되고 또 아무래도 예. 신체 부위도 작고.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난이도가 높은 어떤 서비스나 시술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수가를 정했을 때 이걸 회피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면 신생아 마취의 경우는 60% 가산, 예를 든다면 1세 미만의 육아의 경우는 30% 가산이 있어요. 네. 또 반면에 이제 노인의 경우는 이 그 마취 시에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70세 이상의 마취 시에 가산율이 30% 적용이 돼요. 그렇군요. 예, 이런 연령 가산이 있고 또 두 번째 가산이 지난번에 말씀했던 병원 간의 그런 서비스 차이들을 고려해서 인력에 따라서 네. 등급별 차이를 주고 그다음에 이건 일반 병실이고요. 그다음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인력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또 등급을 구분해요. 거기에 따라 또 가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경우에 정책적인 목적으로 네. 이제 가산 제도가 이제 도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부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가산이 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래서 시간적인 요인에 의한 가산도 있고, 네, 뭐 연령도 대한 있고,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복잡하죠. 많이 복잡합니다. 환자분의 경우에 내가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 이만큼이었는데 왜 여기서 할 때는 똑같은 걸 했는데 이만큼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나 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직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또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죠. 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건강검진은 무료가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야간, 주말, 휴일 시간에 진료비가 왜 더 비싼가요? 네,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건강이나 이제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의료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네. 뭐 보건의료, 뭐 건강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찾아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